자, 부동산의 가격은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타나는데,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밑바탕. 자, 이 밑바탕, 이 토대가 되는 원칙,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은 이 시간에 대한 원칙인데, 자, 여기에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 있어요. 우선 시험은 변동의 원칙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 300 우리가 4페이지에 보시면은 변동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의因과 원인 결과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치는 항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이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란 용어가 꼭 나오는데,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가 나타나죠. 자, 이 기준 시점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나오는데, 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기준 시점은 366페이지 위에서 우리가 6번째 나오죠. 자, 위에서 6번째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기준 시점이 나오면은 항상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노후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데, 물리적 감가,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측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수익성 등의, 장래 수익성 등의 예측의 동향이나 추이 등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예측의 원칙은 거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305페이지 맨 위에 니은이 나오죠.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와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부동산 가치인데, 그 장래 이익을 뭐 해야 된다? 장래 이익을 우리는 예측이 요게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내부적 요인. 자, 내부적 요인에 먼저 여러분이 균형의 원칙이 나오죠.
자, 균형은 정답 지문으로 많이 출제를 하죠.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균형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뭐 토지, 노동, 자본, 경영과 같은 이 내부 구성 요소,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상가 가격이 하락을 한다. 이것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에 위배돼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하락을 한 것, 기능적 감가입니다. 예,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해 있습니다.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305페이지 중간에 수익, 체증, 체감이죠.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죠. 자, 건물을 10층까지 지으면 최대의 수익인데 12층 지으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 이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그걸 우리는 관련해서 한계 수익점, 한계 수익점 결정과 관련된 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그리고 수익, 우리가 배분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된 부동성입니다. 자, 이 노동, 자본, 경영과 같은 토지죠. 이 생산 이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 뭐를 빼냐? 요 노동, 자본, 경영은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을 해요.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죠? 잔여. 이 나머지 수익이, 요걸 뺀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바로 뭐가 나오죠?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자,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때 잔여란 말이 나오면은 뭐가 돼? 잔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자, 기여의 원칙. 기여는 또 공헌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에 있어서의 이 기여도, 공헌도, 공헌도의 합계를 말한다. 생산비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생산비를 합한 것,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예를 들어서 토지상에 건물이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투입을 해서 3층을 어떻게 돼요? 추가로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3층의 이 일부분,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는데, 그래서 비용을 투입해서 추가로 투입을 해도 되느냐, 이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죠. 또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또 합병을 하죠. 필지를 합병함으로써 전체 토지 가치가 오르느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유효 이용에서 이거는 외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이다. 자, 외부적 요인에서 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죠. 자, 또 적합인 균형처럼 또 시험에 많이 또 정답으로 묻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자,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 이용에 주택은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이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되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해요.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했다.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즉, 초과 이윤이 있으면, 자, 여러분, 초과 이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어지면 경쟁도 없어져요. 초과 이윤이 나오면 경쟁의 원칙. 자,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자, 그러면 요거죠.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 요거 두 가지를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뭐죠? 이렇게 다 연결됐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야. 근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게 있죠.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이렇게 직접 관련이 없는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원칙? 대체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자, 여러분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배울 텐데, 이 평가의
삼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또 나오는 게 있죠. 대체의 원칙은 자,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것을, 또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 유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요거 대체의 원칙. 벌써 2번 출제했죠. 자, 그리고 대체의 조건이 나와요. 자, 대체의 조건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부동산 간에, 또 부동산과 일반 상품 간의 대체 조건은 가격 면에서, 효용 면에서, 용도 면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체가 가능하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대체의 조건. 첫 번째 나오죠. 자, 그리고 기회 비용의 원칙이 나오죠. 자, 기회비용은 투자론에서 배웠죠.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포기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자, 문제는 요걸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이 13가지 원칙이 출제를 올해 예상이 되죠.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여러분 교재에 313페이지. 우선 시험에 의의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단골이죠. 자, 지역 분석은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여러분,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또 그 지역적 특성은 무엇인가? 또 그 지역 특성이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지역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입니다. 지역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거지. 자, 동묘 지역은 다른 지역과 어떤 구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있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지역의 이 특성을 파악을 해요. 자,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이 많겠죠?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표준적 사용인데,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이나 장래에 있어서의 동향을 뭐 한다? 명백히 하여. 자, 장래의 동향을 우리가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다. 가격 수준은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요 가격으로 벌써 2번 출제했거든요. 가격은 한 물건의 값이고, 가격 수준은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이라는 걸 항상 주의를 해 두셔야겠죠.
성립 근거, 필요성으로서는 토지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해야겠지 뭐. 또 토지가 인접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 또 토지와 토지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한다는 지역성에 근거하죠. 절차상 선후 관계가 들어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의의와 더불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선행, 분석.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자, 이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요인 분석은 나중. 이게 선행, 후행.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자, 분석, 대상 범위로서 지역 전체, 여러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넓은 의미인 것이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이고,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외부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가,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14페이지 316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밑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나오죠. 자, 이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하여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인근 지역 개념이 나오죠. 그 보세요. 제2조 13호에 보니까 인근 지역은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우리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자, 인근 지역 개념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개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직접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316페이지 5에서 5번째 직접의 동그라미 치고요. 이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이 있어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동질성이 있어요. 자, 인근 지역의 특성 5번에 보면은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은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자, 인근 지역의 경계 설정을 보게 되면은, 자, 일반적 기준으로서는 용도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고요. 구체적 기준으로서는 자연적 경계로서는 대표적인 하천, 강, 하천이나 산악이라든지 구릉 등을 기준으로 하고요. 인문적 경계로서는 도로, 철도라든지, 예? 또는 종교, 언어라든지 또는 용도, 지역, 지구제를 인문적 경계 기준으로 봐요. 자, 그래서 그 표 밑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경계 317페이지 5에서 8번째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 2개가 중요해요.
자, 기역, 니은이 중요한데 뭐가 나오죠?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요,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요. 사례 수집은 쉬운데, 그래서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해지고, 인근 지역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을 하면은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적 구역인 읍면동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또 유사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유사지역의 개념이 우리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사지역 개념은 얘기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 유사지역이에요. 그림 보니까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 즉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하여 이 가격면에서는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이 유사지역이고, 유사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 여기는 직접 영향을 미쳐요. 이건 유사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구하여 우리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또 뭐를 시험에 많이 내? 개념을 많이 내거든요. 인근적 개념, 유사적 개념 출제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동일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 지역은 동일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여기 종로, 여기 동대문, 여기 강남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수급권 안에 요 안까지는 사례를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 수집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권역 최원방 권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규모, 이런 부동산 규모나 부동산의 성격,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이 종별인데 요거에 따라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게 또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주거지. 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통근 시간, 통근 비용, 통근 거리를 고려했을 때, 자, 이때 이 지역의 명성이나 선호도,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 주택가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집니다. 상업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자, 편의점 같은 보통 상업지보다는 백화점 같은 고도 상업지가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오기 때문에 고도 상업지가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공업지는 생산의 효율성, 비용면에서 경제성 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소비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최근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수송수단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업주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전국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또 글로벌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 후보지는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하겠죠. 후보지는 용도에 뭐죠? 전환. 또 이행지는 용도에 뭐죠? 이행이죠. 자,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 그러면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요, 전환, 이행이 완만하다. 예? 완만하다. 예. 전환, 이행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환,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자, 개별 분석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321페이지에 개별 분석은 이 대상,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는 최유효 이용 가격입니다. 지역 분석과 다르죠.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에 관계가 있고, 자, 이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성을 근거로 하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죠. 이때 대상 부동산, 요 지역 전체 간의 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기 때문에 미시적이고 이 전체에 대한 부분 분석, 또 구체적 분석으로서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의 균형과 관련된 균형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통 2개의 지문, 또 여기서 한 3개의 지문을 섞어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올해는 상당히 어떻게 해요? 높다. 그래서 자주 되는 지문을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 자, 이렇게 해서 324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자, 잠시 쉬고 329페이지에 원가 방식 들어가도록